두 가지 방법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악강 고정, 입을 묶는 과정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입을 묶어놔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든 게 있죠. SSRO 같은 경우에는 무턱의 경우나 주걱턱의 경우나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고 비대칭의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IVRO의 장점은 양악 수술 중에서 아래턱을 수술하는 두 가지 방법의 SSRO와 IVRO입니다. SSRO 같은 경우에는 뼈를 잘라서 이렇게 슬라이딩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뼈가 붙어있는 면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좀 안정적이죠.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IVRO는 이 뒤쪽에 뼈를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SSRO를 하든 IVRO를 하든 수술의 결과는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하냐면 CT상으로 이제 신경 손상 가능성이 크거나 예전에 윤곽 수술을 하셔서 뼈가 되게 얇으신 분들도 있고요. 턱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IVRO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SSRO는 거의 모든 경우에 수술이 가능해요. 특별히 문제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거의 모든 분들한테 SSRO를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방법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악강 고정, 입을 묶는 과정의 차이가 있어요. SSRO 같은 경우에는 악강 고정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IVRO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입을 묶어놔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든 게 있죠.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요. 통증이야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자 한 명이 두 가지를 하고 비교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다 아파해요. 그래서 통증의 차이는 없습니다. SSRO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뼈를 잘라서 앞으로 빼거나 넣거나 할 수가 있어요. 무턱의 경우나 주걱턱의 경우나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고 비대칭의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IVRO의 장점은 감각조화의 가능성이 좀 SSRO에 비해서는 많이 적어요. 그리고 수술 시간 자체가 좀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붓기라든지 그런 것도 좀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턱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개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특별히 큰 부작용은 없지만 무턱 같은 경우에는 쓸 수가 없어요. 턱을 잘라서 턱을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얘네들이 이제 겹치지가 않죠. 그래서 턱이 앞으로 전진돼야 되는 경우에는 쓸 수가 없는 방식이고요. SSRO 같은 경우에는 그 얇은 뼈를 다시 또 쪼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 손상 가능성이 IVRO에 비해서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SSRO를 하기에 뼈가 얇거나 신경이 다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IVRO로 바꿔서 말씀드리고 신경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SSRO건 IVRO건 수술 직후에 나타나는 감각조화 현상은 무조건 다 있고 IVRO가 조금 더 빨리 돌아온다고 느껴지고 SSRO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한 3에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회복이 되는데 좀 오래 가시는 분들은 1년이 넘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SSRO나 이쪽을 자르는 방식보다는 턱 수술이 감각이 돌아오는데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가운데가 제일 오래 걸리고 가운데서부터 멀어지는 쪽부터 이렇게 돌아오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쪽은 먼저 돌아오고 어느 쪽은 좀 늦게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각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것도 수술 전이 100이라고 하면 90에서 95 그 정도거든요. 그 정도면 사실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평소에는 이제 모르고 지내다가 남들이 물어봤을 때 맞아 나 여기가 좀 안 좋지 좀 떨어지는 느낌이지 그런 식으로 깨닫는 거지 평소에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되시는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팔처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같은 홍길동 씨가 수술을 했다고 해도 30대 초반보다는 20대 초반에 수술하시는 게 그 확률이 훨씬 적은 거죠. 그게 이제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수술할 때 작은 신경들이 이렇게 잘리는 경우는 있는데 다른 데서 또 자라와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회복된다고 보시면 돼요.